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남고등학교 교사 서덕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은 서울대학교 2025년, 2026년 수시 전형 비교입니다. 저는 현재 하남고등학교 교사로 있고요. 대교협 상담교사, 그리고 뭐죠? 예, 대외불도 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서울대의 경우에는 교과 전형이 존재하지 않죠. 종합 전형에 대한 전형 비교를 첫 번째 단락에 좀 잡아봤고요. 지역균형, 일반 전형, 기회균형, 특별 전형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대 전형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지역균형, 일반 전형, 기회균형, 특별 전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요, 한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선생님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죠. 수시 모집만 실시하는 모집 단위가 바로 어디 있나요? 교육학과, 도고교육과, 불어교육과, 음악대학에서 피아노과, 관현악과, 국악과입니다. 작년에 이제 불어교육과에서 이제 정시 2월이 됐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한 명이 2월이 됐습니다. 저희 학교 아이가 참 그 16대 1의 경쟁을 뚫고 이 선택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도 이 어떤 그 전형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지역 기업 균형입니다. 2025년과 16년도엔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올해 서울대 전형은요, 전년도와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인원이 3명 증가했습니다, 올해.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은 국수 영탐 중에 3합7이라고 하는 거, 인문계열은 반드시 제2외 국어 한문을 필수로 보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반 전형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보시면 서류 1단계 3배수,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 면접으로 30으로 이제 학생을 선발하게 되겠죠. 서류평가 요소입니다. 학생부 등 제출된 서류를 중심으로 보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학업 능력, 자기주도적 학업 태도,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 지적 호기심 등 창의적 인재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서류평가 내용은요, 2002년도와 2016년도가 동일합니다. 면접 서류평가죠. 학생부 기록 기반으로 한 어떤 평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학업소양 평가를 하게 될 거고요. 사범대학의 경우에는 교직 인성 면접을 포함합니다. 이과대학은 우리 상황 면접인 거잖아요. MMI 면접으로 진행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보셨을 때 요거 선생님 놓치지 마셔야 되는 거죠. 유형 1과 유형 2와 유형 3으로 나눠지는데, 유형 1의 경우가 이제 2025년도 건데요. 요 아랫부분은 2016년도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여기 보면 생활과학대학 분야의 식품영양학과가 유형 1으로 또 응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인문계 학생도 가능하겠네요. 식품영양학과입니다. 나머지는 전혀 다 동일한 거고요. 자, 두 번째 유형이죠. 여기에 이제 식품영양학과도 있어요. 전년도. 그러니까 식용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유형 1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고 유형 2로도 유형 2-2로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입니다.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자율전공학부죠. 국수형 한국사 탐구하고 응시를 해야 되고요. 수학은 예, 그다음에 탐구는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의 경우에도요, 전년도보다 16명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일반계는 그 1단계 서류는 2배수죠. 그리고 1단계 성적 100, 면접 및 구술고사가 100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요,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 면접에 통과만 한다면 합격 확률은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술대학 디자인학과 경우에는 서류평가 2배수, 그다음 2단계에서는 면접 및 구술고사로 100%. 1단계 성적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는요. 자, 1단계 2배수,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100, 면접 구술 60, 교직 인성 관련해서 40으로 이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일반 전형은 대체로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어요. 없는데요. 보시면 미술대학 같은 경우 디자인과죠.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등급합이 7이고요. 체육교육과는 4개 영역 중 2개 합이 등급합이 6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류평가죠. 동일합니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나 자, 일반 전형 비경이나
평가 내용 이렇게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거죠. 면접이에요. 지역균형 선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평가 기준 면접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뭐예요? 재심은 기반 면접인 거죠. 요 지금 보여주는 표가요. 2025년도의 어떤 모집 단위별 평가 내용인데 요 표는 2016년 모집 단위입니다. 동일합니다. 거의 한 토시도 틀리지 않죠. 동일하다고 보니까 전년도처럼 준비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재심은 출제 범위도 동일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일반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그 농업생명이랑 이렇게 좀 해놨는데요. 동일합니다. 이 부분도요. 요거 보시죠. 자, 미술대학,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치의학과 같은 경우에 동일하게 면접을 실시하게 되는데 올해 변경되는 것이 간호대학입니다. 아마 선생님들 아실 겁니다. 간호대학 면접이 30분이죠. 예, 상황 숙지를 위한 답변 준비 시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상황 제시문 기반 면접과 서류 기반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종의 이제 MMI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의과 대학, 의과 대학, 치의과 대학은 동일하게 전년도처럼 면접을 실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회균형 특별 전형입니다. 기회균형 역시 2명의 인원이 증가를 했고요. 서류평가 1단계 2배수, 2단계에서는 자, 70, 30이죠. 1단계 성적. 미술대학은 1단계가요. 서류평가 3배수, 2단계가 1단계 성적 40, 실기평가 30, 면접이 30입니다. 디자인학과는요. 3배수로 뽑지만 2단계에서 마찬가지 면접 100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음악대학은 1단계 서류평가 2배수, 2단계 1단계 성적 50, 실기 40, 면접 10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자, 지원 자격 보실까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런 부분은 꼭 이제 선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원 자격 2025년과 2026년 차이입니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농어촌 학생, 저소득 학생, 국가보훈 대상자, 서해오도 학생들 동일하게 이 자격 조건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자립 지원 대상자, 농생명경 계열 고교 졸업 예정자 4명도 정원 외로 선발한다는 거 동일하게 좀 그 뭐죠? 되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면접이죠? 면접도 동일합니다. 면접 같은 경우도 제 기획인형 같은 경우에는 평가 내용 및 방법이죠. 제출 서류로 해서 이제 학업 성향 평가를 하는 전형입니다.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MMI 면접을 실시하게 되고요. 실기평가의 경우에 잘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수시 전형 70% 컷입니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인 거죠. 작년에 어떠셨나요? 자, 경제학부 컷이 1.11로 가장 높았고요. 불어교육과가 1.5로 낮았습니다. 반면 자연계는요, 1.06에서 1.53 정도의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네요. 성적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인기학과 같은 경우에는 예, 성적대가 높았고요. 그래도 이제 뭐 비인기학과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학과들은 성적대가 좀 낮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적대가 조금 낮아진 이유는요, 의대 지원 현황이죠. 지원 양상이 좀 두드러졌다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로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자연계보다 문과 학생들의 성적이 좀 낮아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보면 문과 학생보다는 자연계 학생들이 높은 성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전형입니다. 의예과 1.22 그리고 식물생산 그 과학부 2.76까지 범위가 굉장히 넓죠. 아무리 뭐 선생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자사고라든지 특목고학이 많이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인문계입니다. 1.5에서 2.1까지 좀 보폭이 좀 좁아지죠. 아무래도 이제 일반계 상위권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주로 이제 지원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성적 양상을 보인다라고 보는데요. 올해는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요. 올해 이제 서울대는 전년도와 동일한 패턴입니다. 첫 번째, 의대 인원 감소했고요. 두 번째 뭔가요? 자연 인구 증가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신문을 보니까 수험생이 뭐 70만 명까지 이를 거다라고 하는 과격하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뭐 많은 학생들이 다 지원을 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뭐 많은 학생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균형 및 일반 전형 입결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도보다 전년도보다 더 치밀한 준비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시 전형 역시 성적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 의대 인원이 증가분이 그대로 감소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상위권 의대를 쓰던 학생들이 어떻게 될까요? 서울대로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그대로의 어떤 입결을 가지고 서울대에 지원하실 경우에는 엄청난 낭패가 예상이 됩니다. 단,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라 그럴까요? 아주 많이 증가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정시 전형을 해보면서 느끼는 건, 그 입시를 했던 아이들, N수생들과 그전에 어떤 재학생들이 수능을 봐요. 성적대가 높으면 뭐 다른 의대라든지 이런 데로 변화를 주지만 성적대가 마음처럼 나오지 않으면 아예 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맥락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 전형 경쟁률 상승할 거다, 면접에서 변별력 강화할 거다. 이거는 아마 올해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게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에서 간호학과, 식용과죠. 인문계 애들도 지원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간호학 같은 경우에는 자, 상황 기반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하고는 좀 다른 양상들이 벌어질 거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식용과는 인문과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폭이죠. 학교폭력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성평가 서류만 반영하게 됩니다. 또 가장 큰 변화는요, 사회복지학과가요, 일반 전형을 폐지하고 지역균형만 선발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단 분야 정원이에요. 자, 컴퓨터공학부 21명, 산업공학과 9명이 증원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서울대를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짧은 장마가 지나갔죠. 아마 우리 수험생들 수능까지 달려면 굉장히 힘든 여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를 지도해야 될 우리 선생님들 화이팅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